용통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심리적이나 수급적 요인에서도 상당 부분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자는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이 현대차예요, 현대차. 추세적인 터닝을 좀 확인하면서 해도 되겠다. 지금 주가가 이제 막 떨어지니까 네. 사실 대형주들 우리가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네. 사실 막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30%가 넘었으니까. 네. 하여튼 요러니까 이거 좀 싼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사야 될 때 아니야? 네네. 그러면서 카카오가 됐든 네네. 삼성전자가 됐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또 늘고 있거든요. 또 고민하는 분도 늘고 있고.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저가 매수의 시기가 맞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파리원이 독자분들이 보시니까 각자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해야 되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느냐? 불안하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 질문을 먼저 질문에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뭐 웃기는 짤도 돌아다니고 지금 뭐 사실 진짜 험악합니다, 사실은. 잡주 취급당하더라고요. 네, 요즘. 험악한데 그런데 좀 용기 내서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 뭐 9만 원대도 사고 8만 5천 원 사고 8만 원도 사고 7만 5천 원 샀는데 7만 원 아래 됐는데 역시 이제 와서 팔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두려워. 그때는 사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의 변화가 생겼으면 모르지만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는 사람의 생각을 좀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몇 년 정도 내가 투자할 것이냐, 기간을 이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도 지금이라도 사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산 사람하고 새로 산 사람이 볼 때는 지금 7만 원 살짝 아래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싸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근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내가 투자할 거냐, 내년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롱통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갈 것이냐고 판단해 봤을 때 롱통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대비 지금 현저하게 지금 많이 나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기적 분석도 많이 보고 기적 분석을 본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팬데믹으로 폭락했을 때 42,000원인가 저점이었어요. 4만 원 초반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원위치 했는 게 6만 원이에요. 항상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심리적 왜곡에 의한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급락하고 한 것은 원위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원위치하고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4만 원에서 6만 원 온 거는 빼고 생각해야 돼요. 원래 6만 원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6만 원에서 9만 6천 원인가 고점이었고 한 9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한 3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한 50%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간 사이에서 지금 거기서 한 뭐 반 정도, 50% 정도 만약에 빠진다고 해서 15,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으로 한 7만 2천원으로 보는데 벌써 상승폭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7만 2천 원이 되면. 근데 7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 아래로 가면은 이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점 요인에서 볼 때 상당히 사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제 그저께 또다시 뭐 2022년도에도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질 거다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조 원 순매도했어요. 삼성전자를 1조 원 순매도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를 계속 내려오는 동안에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이 같이 매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부터 매도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내가 그냥 사서 들고 있을 거야 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하는 건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기간 동안 내가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저같이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살려고 해.
그런데 내가 12월 연말까지는 그렇고 지금 벌써 10월 중순인데 한 11월까지 해서 한 달 정도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굳이 삼성전자를 왜 삽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말고 낙폭크고 다른 종목도 훨씬 많은데 차라리 카카오를 사든지 다른 게 오히려 탄력성이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굳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 자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2,100조예요. 삼성전자 500조지 않습니까? 25%예요. 삼성그룹주가 전체로 700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이 부분도 좀 문제예요. 너무 치우침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논하는 것이지 꼭 삼성전자야 지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제 의견은 매도의 타이밍은 놓쳤다.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더 롱텀으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와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굳이 뭐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고 지금 센티멘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섹터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급반등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드니 그렇습니다. 예.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 내 수익을 원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적으니까 굳이 여기 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기 우리 8.15머니에도 애널리스트 많이 초대해 주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시장 전체의 멀티플을 계산해서 이 정도 멀티플 PBR, PER, EV/EBITDA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 되면 이건 적정한 가격이고 요 가격 아래 떨어지면 이게 저평가니까 자기 평가보다 더 떨어진 가격을 사가지고 자기 가치를 찾는 것이 투자 아니냐. 그래서 그 아래로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처럼 트레이더들은 저처럼 이제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여기가 정말 적정 가치보다 더 떨어졌어. 근데 그보다 더 떨어진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평가 구간이라고 그냥 사진 않아요. 그냥 사진 않고 확실하게 터닝하는 것을 보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터닝하면서 보면서 사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말로 하기 때문에 차트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일봉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질질질질 내려가다가 한번 팍 꺾였어요. 네. 그랬다가 반등을 한 달 정도 주다가 요번에 또 꺾인 거예요. 얘가 꺾였다가 반등 주다가 다시 내려갈 때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하면 이게 추세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맨 밑바닥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뭐 발목에 사라, 무릎에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터닝하는 걸 보고서 사도 사실 늦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밑에서 사가지고 더 밑에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나는 그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터닝하는 그 흐름을 좀 보고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똑같이 지수하고 연결해 볼게요. 지수가 지난번에 2901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지금 2980포인트까지 반등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황은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2901포인트까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고요. 2930이나 뭐 요 정도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산다고요. 그런 확인 작업을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지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은 그런 정도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같이 약세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그거부터 명확하게 좀 그렇죠. 결정을 좀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방법이 달라지니까. 예. 카카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저점 지지를 좀 하면서 계속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이제는 바닥 확인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카카오를 비교해 보면 카카오가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왜냐하면 낙폭도 훨씬 컸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는요. 제가 오늘 무슨 자료를 만들다가 왔는데 그 자료 무슨 뭐 재테크 뭐 박물에
박람회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다고 왔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피터 린치나 아니면 마이클 모바스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인데요. 주식은 제각기 다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지형에 있는 거 있고 안정한 지형에 있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량 대형주 가치주의 움직임하고 성장주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는 달라요. 카카오는 이거는 구조적 성장주에 돼 있는 거고 중간에 가다가 과도하게 고평가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와중에 규제가 나오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카카오의 성장성이 훼손되거나 카카오가 앞으로 성장을 못하느냐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뭐나 똑같으냐면 미국의 소위 빵주들을 생각해보면 빵주들이 그렇게 규제 많이 받고 별 얘기 나오고 뭐 고평가됐다 그러고 옐런 장관이 옛날에 이건 너무 고평가됐다고 막 그래서 떨어지고 그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구조적 성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그런 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말 낙폭이 컸을 때는 한번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보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치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저는 어떻게 보자면 가다가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하다가 옆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했었어요.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저점을 찍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한번 더 빠져야지 소위 손바뀜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카카오가 요번에 그런 현상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카카오는 심리적이나 수급적 요인에서도 상당 부분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 더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터닝을 좀 확인하면서 해도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러다가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건 난 싫어. 난 진짜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뭐 100주를 살 거다. 그러면은 일부를 사는 거죠. 20주를 사놓고 그래 놓고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터닝하는 거를 확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거시적인 게 아니라 요 카카오 자체의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걸 확인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세 전환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최근에 여러분 CJENM 보시면요. CJENM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밑에 저가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하니까 그냥 막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것도 잘 보세요. 요즘에 추세 전환 가능성 아직까지 추세 확실하게 안 했고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이 현대차예요. 현대차. 현대차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게 추세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CJENM이나 현대차가 지금 터닝할 때 어떤 움직임이 보였는지 그걸 잘 좀 보셨다가 그런 게 나올 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샀다가 괜히 또 더 빠지면 곤혹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추세, 그 전환되는 거,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5일선 위로 올라와서 며칠 정도 횡보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애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사면은 너무 높게 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차고 CJENM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를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2901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2980 왔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2900포인트 근처까지 가면은 그걸 뭐 이중 저점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약한 겁니다. 다음 주에 혹시 떨어질 때 2930이나 40을 깨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직전의 저점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입니다. 그렇죠. 2901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2930, 40에서 버틴다는 얘기는 거기서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 여기까지 와도 난 이게 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서 위를 바라보고서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게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 심리에 있는 최저점에 사자라는 그 생각 이거를 일단 버려야 되겠네요. 그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떨어질 때 이게 최저점에 우리 예상하고서는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제가 투자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샀던 것보다 사서 거기서 좀 더 떨어지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올라온 거 내가 팔고 오르는 경우보다 나는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돼. 이어서 더 떨어질 건 이거는 비정상이니까 다시 올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황이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잘 맞았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내가 사고나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이 힘든 걸 내가 겪어내야 돼요. 그거를. 그치.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기간을 길게 보고 가져갈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더 떨어지면 어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 ISA 계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굉장히 좋은 상품이니까 뭐 물론 제도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증권사 직원들은 뭐 매매 못하게 하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뭐 조금 소액으로 이제 조금씩 하는데 ISA 계좌들은 증권 직원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금이 되니까 세금 회피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하나 만들었고 어떤 특정 종목 하나에 그냥 뭐 이건 뭐 한 5년, 10년 가져갈까? 뭐, 그러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종목을 해서 떨어지는 데 샀는데, 물론 지금 이제 올라가가지고 한 이제 마이너스 5% 됐는데, 그 사이에. 올라와서 마이너스 5%. 네, 그 사이에 이게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가 되더라고요. 와, 그럼 40%. 그게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사도 돼.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호가 없는데 왜 신호가 없는데도 샀냐? 이거 그렇게 돈 크지도 않고 어차피 들고 갈 거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져도 그냥 사지. 그러니까 물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자꾸 조그만 최대한 어떻든 거라도 어떻든 사소 손실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좀 이 주식 투자하는 그 사이에는 굉장히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잡아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저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친구가 평생을 주식 투자 안 하다가 1월에 주식 투자 한다 그래서 제가 말렸더니 한 달 후에 다시 전화해서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주식 투자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고점일 때 2월 달에 넣어서 돈을 자기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돈 이제 안 쓰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넣어라. 그랬더니 뭘 사고 싶냐 그랬더니 삼성전자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리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하고 섞어서 주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신 분들이 그냥 이거 뭐 갖고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떨어져도 뭐. 그러니까 그 심리에는 네. 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조금씩 올라가. 그래 지루하지만 견디면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앞에 절벽도 있고 막 냇가도 있고 폭풍우도 몰려오고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장기 투자의 개념에서. 그거를 내가 버틸 거다. 나는 그거 괜찮아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난 괜찮다고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한 종목이 있는데 저 괜찮아요, 솔직히. 그 주식은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한 10%, 15% 마이너스 났어. 나 이거 못 견뎌. 잠도 못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패닉에 빠지면서 손절 나중에 팔게 돼요. 팔게 되면서 결국은 난 주식이 안 맞아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팔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시장에 지금 상당히 걱정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약간의 반성도 됩니다. 뭐냐면은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걸 포기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월 달에는 심리적으로 막 그냥 너무 열광했기 때문에 1월 달에 개인들이 22조 순매수했습니다. 한 달에. 그랬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3월 달인가 3,000% 빠졌었죠. 그때 5조 원 순매수했어요. 근데 요번에 딱 빠지니까 요번에는 2조 4천억 정도. 이게 점차로 줄었잖아요. 그래 힘이 좀 딸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딸리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아직 떠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분들이 다시 수익권에 됐을 때 떠나든지 아니면 아마도 마이너스 상태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요. 그분들이 다시 시장이 올라오고 그 주가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시장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먼저 말씀하셔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던지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 팔면 분명히 외국인들이 받을 거예요, 그거요. 그 상황에 대한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쪽에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 금융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제가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좋지 않은 쪽으로 조금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을 뭐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요번에 나온 것들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요거 조금 이제 시장 조정 보이고 또 뭐 내년 대선 끝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시장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한 게 장기 투자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좀 크게 주는 방안들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와야지만 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전세 물론 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지만 감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뭐 괜찮다. 서로들 얘기하면서 나 주식에서 돈 벌었다 하면서 좋은 작년은 특이한 경우이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주식투자 얼마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우리의 재테크에서 일상이 돼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면서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코인 많이 오르잖아요. 네. 이게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로는요, 이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근데 요즘에 금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어제 신문 보니까 그 너구리라고 얘기하는 에너지의 3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그런데 투자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 이런 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근데 그거 보고 쫓아가죠.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나도 거기가 동참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다 그렇게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럴 때가 고점 징후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뭐 딱 고점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고점이라고 폄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남들이 뭘 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거 나도 꼭 그걸 해야 돼요. 나도 꼭 해가지고 내가 해서 똑같이 수익 낸다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그럴 것 같고 젊을수록 저녁에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자기 뭐 샀는데 뭐 그게 뭐 따블났다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입침치고 막 얘기 그러잖아요. 이거 앞으로 여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약간 폄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댓글에 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마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진실이다 하더라도 원래 2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건 100만 원치만 샀어. 그래서 그건 조금 그게 올라간 거야. 그렇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다가 뭐 만약에 뭐 자기 돈이 여윳돈이 아니고 총리 자산이 1억인데 1억 넣었는데 더블 날 동안 내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쉽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건 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도 아무튼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 얘기하다가 제가 어줍잖은 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